경칩이 되었어요. 하지만 숲속은 아직 겨울처럼 너무 차가웠어요. 봄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춥지? 그러게, 아직 겨울인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이번 겨울잠은 이상했어. 원래 시끄러운 소리에 깼는데 이번엔 너무 조용했어. 그러네, 지금도 조용하잖아. 혹시 개구리 왕자가 안 깨어난 거 아니야? 속보! 개구리 왕자가 실종됐다! 지금 개구리 왕자를 찾을 용감한 동물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든 어서 나서주세요! 내가 가겠어. 우리도 갈게. 친구들은 개구리 왕자의 연못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연못은 꽁꽁 얼어 있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개구리 왕자님 어디 계세요? 친구들은 개구리 왕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이렇게 소란들이야? 너 혹시 개구리 왕자 어디 있는지 알아? 글쎄. 벌써 경칩인데 봄이 오지 않고 있어. 뭐? 벌써 경칩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개구리 왕자를 찾고 있어. 아 맞다. 내가 잠들기 전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그날 밤 큰 그림자가 연못을 덮었지. 오, 이런 소리도 냈다고. 히익, 괴물 아냐? 겨울숲엔 아무도 오지 않으니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구구는 숲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커다랗고 큰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이건 곰 발자국인 것 같은데. 곰, 혹시 곰이 왕자를 잡아간 것 아니야? 친구들은 곰의 동굴로 향했어요. 여기가 곰동굴 맞아? 맞아, 얼른 따라와. 곰 아저씨는 아직 겨울잠을 자고 있었어요. 와, 난 한입거리겠는데. 난 죽기 싫어서 이만. 우리 잡아먹히는 거야? 설마 내가 깨워볼게. 저기 아저씨. 아저씨, 일어나세요. 엄마, 나 먼저 갈게. 사랑해. 야, 유언 남기지 마. 뭐야, 너희는 누구야? 저희는 개구리 왕자를 찾으러 왔어요. 개구리? 여긴 없어. 왜냐하면 나는 개구리를 무서워. 안녕, 나 찾았어. 응? 개구리? 으아, 개구리 싫어. 아저씨, 어디 가세요? 그런데 난 왜 찾아? 왕자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겨울잠을 자려는데 마침 폭신한 털이 있더라고. 그래서 털에 붙어서 잤지? 뭐야, 별일 아니잖아. 얼른 연못으로 돌아가요. 다들 기다려요. 그럼 내일을 하러 가보실까? 개구리 왕자는 연못으로 돌아왔어요. 깨구러라 그야? 왜 그래요? 목이 잠겼어. 너무 잘 잤나봐. 꿀물을 마시면 좀 나을 텐데. 아, 곰의 집에 꿀이 있어. 내가 가져올게. 왕자님, 안 돼요. 개구리 왕자는 곰의 동굴로 향했어요. 개구리 이제 안 오겠지? 깨굴 안녕. 너 또 왜 왔어? 꿀 좀 나눠줘. 저기 있어, 가져가. 정말 고마워. 개구리 왕자는 곰을 안아줬어요. 으아. 호로록, 저 정도로 좋아하다니. 깨굴, 이제 목소리가 돌아왔어. 그대로인 것 같은데. 개구리 왕자는 다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우와, 따뜻해졌어. 그런데 곰 아저씨는 어떻게? 내가 깨울게. 출동. 으악, 안 돼요. 식목일을 맞아 모두들 나무를 심기로 했어요. 난 나처럼 예쁜 꽃나무 심을래. 난 맛있는 도토리를 심을 거야. 나는 특별한 나무를 심고 싶은데. 구구는 특별한 씨앗을 찾기 위해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구구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오, 드디어 발견. 구구는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나왔다. 하지만 구구가 찾은 건 씨앗이 아니라 뼈다귀였어요. 이거다. 고기나무의 전설이 사실이었어. 고기나무가 뭐야? 이걸 심으면 왕고기가 자랄 거야.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쯧쯧, 뭘 모르는군. 자연에는 신비한 것이 넘쳐난다고. 구구는 친구들의 말을 무시하고 뼈다귀를 묻었어요. 고기나무야, 무럭무럭 자라라. 물도 많이 먹어라. 구구야, 그거 안 자랄 것 같은데. 냅둬, 언젠간 포기하겠지. 며칠 후 친구들이 심은 것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하지만 구구가 심은 것은 그대로였어요. 왜 내 나무만 자라지 않는 거지?
아니 글쎄, 고기나무라는 건 없다니까. 그래, 물을 덜 준 거야. 어휴, 쟤를 어쩜 좋아. 구구는 흙더미에 물을 계속 줬어요. 하지만 흙탕물이 만들어질 뿐이었어요. 이 정도면 나무가 아니라 물고기가 자라겠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고기나무는 정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때 웅덩이에서 새싹이 돋아났어요. 우와, 고기나무에 싹이 텄다. 이거 그냥 잡초인 것 같은데 옆에 풀이랑 똑같아. 구구가 물을 많이 준 덕분에 흙이 비옥해져 잡초가 자란 것이었어요. 고기나무가 없다니. 이제 좀 멀쩡한 걸 심어봐. 그래, 고기나무가 없다는 건 인정할게. 하지만 햄버거 나무를 키워볼 거야. 제발 평범한 나무를 심어. 나 햄버거 좀 사올게. 이렇게 해서 구구는 식목일의 의미를 깨달아 지는 않고 또 다른 엉뚱한 계획을 세웠답니다. 구구는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갔어요. 구구는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이 책은 뭐지? 책에는 절대 읽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 많은 구구는 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책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뭐야?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잖아? 그럼 내가 적어주지. 나는 돈가스가 먹고 싶다. 돈가스를 생각했더니 갑자기 배가 고프네. 구구는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잘 놀았니? 오늘 저녁은 돈가스란다. 와, 엄마와 텔레파시가 통했나봐. 다음날 구구는 다시 도서관에 갔어요. 오늘도 하나 적어두고 가야지. 나는 새끼인기가 갖고 싶다. 오늘도 엄마와 텔레파시가 통했으면 좋겠다. 구구는 집으로 향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짜잔, 이게 뭘까? 와, 게임기다. 혹시 그 책 때문일까? 확인해봐야겠어. 구구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책에는 구구가 쓰지 않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힘을 얻은 자, 영원한 어둠의 가치다. 이게 무슨 뜻이지? 집으로 돌아온 구구는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지만 마을에는 해가 뜨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했어요. 처주다. 이건 처주가 분명해. 혹시 그 책 때문인가? 구구는 그 책을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해는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서관에는 책이 그대로 있었어요. 분명 내가 책을 버렸는데. 구구는 너구리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건 마법의 책이구나. 그럼 이제 어떡하죠? 숲속에 낡은 답이 하나 있단다. 거기 사는 마법사라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구구는 길을 떠났어요. 숲속은 정말 어두웠어요. 구구는 정말 무서웠지만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마침내 탑을 발견했어요. 구구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여우마법사가 있었어요. 구구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그거 마법의 책이야. 저주를 푸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가 그 책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심으로 외칠 때 그 책은 사라질 거야. 구구는 눈을 감았어요. 나는 그 책을 원하지 않아. 갑자기 책이 두둥실 떠오르더니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선택받은 자여, 너는 정말 이 힘을 포기하는 것이냐? 상상해보라, 이 힘을 얻은 너의 모습을. 갑자기 구구에게 환상이 보여졌어요. 네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모두들 널 사랑할 거야. 영원히. 그럼 정말 행복할 거야. 그렇지? 와, 정말 좋은데?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아. 정신 차려. 네가 원하는 행복이 정말 그거야? 순간 구구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흘러들어왔어요. 깜깜한 어둠,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워하는 친구들. 그래,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그 순간 책이 불타올랐어요. 안 돼. 이렇게 사라질 수는 없어. 책은 사라지고 쟤만 남았어요. 그러자 환한 햇살이 비쳤어요. 끝난 건가? 구구야, 후회되진 않니? 네, 모두가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이니까요. 마을은 빛을 되찾고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하지만 마법의 책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몰라요.
이번엔 당신의 책장에 있을지도 모르죠.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마음씨 좋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숲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까치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까치는 날개를 다쳐 날 수 없었어요. 까치야, 괜찮니? 나무꾼은 까치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나무꾼은 까치에게 밥을 주고 상처를 치료했어요. 나무꾼의 도움으로 까치는 건강을 회복했고 멀리 날아갔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나무꾼은 오늘도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나무꾼은 너무 놀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덤벼들었어요. 난 이제 죽는구나. 그러던 그때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그리고 호랑이를 쪼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여러 마리의 까치들이 호랑이를 쪼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달아나 버렸어요.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나무꾼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너는 그때 그 까치잖아. 호랑이를 공격한 까치는 예전에 나무꾼이 구해준 까치였어요. 나무꾼님, 이전에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무꾼과 까치는 그 이후로도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숲속 마을. 너구리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어요. 눈 덮인 고원을 지나면 달토끼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지. 달토끼의 떡을 먹으면 한 해가 행복으로 가득 찬다는 이야기가 있단다. 아이들은 흥미로워했어요. 토토야, 우리 달토끼를 만나러 가지 않을래? 모두에게 떡을 나누어 주자. 하지만 가는 길이 엄청 무서울 텐데. 괜찮아. 우린 함께니까. 지지야, 너도 갈래? 아니, 달토끼는 없어. 전설일 뿐이야. 그럼 우리끼리 다녀올게. 구구와 토토는 달토끼를 만나러 길을 떠났어요. 그때 까마귀가 날라왔어요. 너희들 돌아가. 여기 바위가 있어서 지나갈 수 없어. 하지만 저희는 달토끼를 만나야 해요. 달토끼, 그런 건 없어. 어떻게 달토끼가 없대? 괜찮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달토끼가 없어도 너와 여행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걸. 구구와 토토는 힘을 합쳐 바위를 밀어냈어요. 둘의 힘으로 바위를 치웠어요. 함께하면 못하는 것이 없어. 구구와 토토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길은 점점 험해졌어요. 구구와 토토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올빼미를 만났어요. 안녕, 어디 가니? 이 길은 위험해. 저희는 달토끼를 만나러 가요. 하지만 길을 잃었어요. 달토끼 들어본 적 있어? 고원이 집에 하나 있어. 그게 달토끼의 집이라던데. 하지만 가는 길이 험해서. 괜찮아요. 토토와 함께라면 가지 못할 곳은 없어요. 멋지다. 길을 알려줄게. 따라와. 올빼미를 따라가니 계곡이 나왔어요. 여길 건너가면 고원이 나와. 그럼 조심해서 가. 구구와 토토는 길을 건너려고 했지만 계곡이 너무 넓었어요. 여길 어떻게 건너지? 괜찮아. 방법을 찾아보자. 한자가 있으면 건널 수 있을 텐데. 좋아. 우리 함께 찾아보자. 구구와 토토는 판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길을 건널 수 있었어요. 두 친구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달이 밝아졌어요. 구구와 토토는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달콤한 냄새가 나. 둘은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발자국을 따라가니 집이 나왔어요. 구구는 문을 두드렸어요. 갑자기 문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달토끼는 어려움을 극복한 자만 만날 수 있다. 너희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였느냐? 저는 달토끼를 만날 수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구구는 저에게 달토끼를 만나지 못해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구구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와 내가 힘을 합해 바위를 치우고 네가 판자를 가져오자고 말한 덕분에 길을 건널 수 있었어. 대단하구나. 자, 너희는 달토끼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달토끼가 있었어요. 너희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니? 달토끼의 떡을 받고 싶어요. 달토끼는 떡을 가지고 왔어요. 우와, 이게 전설 속의 떡이구나. 전설? 무슨 말이야?
달토끼의 떡을 먹으면 한 해가 행복해진대요. 푸아, 내 떡은 평범해. 힘들게 왔는데 평범한 떡이었다니. 이 떡을 모두와 나누어 먹어봐. 그럼 진짜 행복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럼 조심해서 가. 달토끼의 배웅을 뒤로하고 구구와 토토는 마을로 떠났어요. 구구와 토토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때 너구리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달토끼가 정말 있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떡이었어요. 평범한 떡이라니. 너희가 모두를 위해 용기를 내서 떡을 가져왔잖니. 그것만으로 이 떡은 아주 특별한 떡이 되었단다. 모두들 함께 모여 떡을 먹었어요. 용기 있는 두 아이가 멋지게 달토끼의 떡을 구해왔습니다. 모두들 구구와 토토를 향해 환호를 보냈어요. 저기 얘들아, 너희들의 여행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래? 구구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음 여행은 우리도 같이 갈게. 그래, 좋아, 함께 가자. 구구와 토토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분명 다음 여행도 즐거울 거야. 그렇지? 숲속 마을, 한 나무꾼이 숲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나무 팔면 치킨 사 먹어야지. 그런데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져 호수로 빠지고 말았어요. 안 돼, 내 토끼. 그러자 호수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그건 제 토끼가 아니에요. 그럼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제 토끼는 그냥 쇠토끼예요. 착하구나. 너에게 모든 도끼를 주겠다. 우와, 감사합니다. 나무꾼은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나무꾼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졌어요. 아, 내 폰. 이 신형 사과폰이 네 폰이냐? 아니요, 제 폰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럼 이 우주폰이 네 폰이냐? 아니요, 제 건 더 오래된 모델이에요. 그렇다면 이 폴더폰이 네 폰이냐? 그건 너무 구형인데. 아, 제 폰에 아이돌 사진이 붙어 있어요. 무슨 아이돌? 버니걸즈요. 아세요? 뭐? 버니걸즈라고? 나도 버니걸즈 팬이야. 그런데 너 최애가 누구야? 전 톰이요. 산신령님은요? 내 최애는 야오. 포카 교환하실래요? 너무너무 좋아. 그날 이후 산신령 여우와 나무꾼은 함께 덕질을 하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할아버지 집에 다녀올게. 잘 있을 수 있지? 구구가 나를 건들지 않으면 돼. 참나, 네가 날 건드는 게 아니고? 너희 또 싸우는 거야? 아니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잠시 후 구구와 피피는 잠이 들었어요. 그때 밖에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엄마, 벌써 오셨나? 이 집에 사람 없는 거 확실하나? 차 타고 나가는 걸 분명히 봤어. 피피는 깜짝 놀라 구구를 깨웠어요. 일어나, 밖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 뭐, 어떡하지? 그때 도둑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일단 숨자, 따라와. 이윽고 도둑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피피와 구구는 방에 숨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구구는 장난감 자동차를 꺼냈어요. 그걸로 뭘 하려고? 잘 봐, 이걸 이렇게 해서. 다 됐다, 가라, 991호. 장난감 자동차는 빠르게 달렸어요. 으악, 이게 뭐야? 도둑은 장난감 자동차의 끈을 밟고 넘어졌어요. 저기 개가 있다. 잡아? 피피야, 따라와. 구구와 피피는 2층으로 도망갔어요. 내가 짖으면 이걸 터뜨려. 잠시 후 구구가 짖었어요. 그 순간 피피가 밀가루 봉지를 터뜨렸어요. 도둑들은 밀가루를 뒤집었었어요. 쟤 피면 가만 안 둔다. 그 무렵 구구는 다른 장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또 뭐 할 거야? 이걸 밟고 넘어지게 할 거야. 좋아, 내가 주의를 끌게. 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둑들은 피피를 쫓아갔어요. 그때 구구는 블럭을 바닥에 쏟았어요. 여기도 있다. 잡아봐. 저기 한 놈 더 있다. 도둑들은 구구를 쫓아갔어요. 그 순간 블럭을 밟고 넘어졌어요. 너무 아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지. 구구는 세제를 부었어요. 도망가던 도둑들이 세제를 밟고 넘어졌어요. 도둑들은 빠르게 도망쳤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구구는 도둑의 팔을 물었어요. 두고 보자. 언젠간 다시 올 거야. 네 몸의 실력이 어떠냐? 하하, 너 정말 대단해. 아니야, 우리
우리가 대단한 거지. 그 무렵 엄마가 집에 도착했어요. 얘들아, 잘 있었어? 아니, 이게 뭐야? 집은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얘들아, 이게 다 뭐니? 엄마, 저희가 도둑을 잡았어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얼른 치워. 구구와 피피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우리 정말 도둑 잡았는데. 그런데 오늘 정말 재미있었다. 그치? 응, 정말 재미있었어. 떠들지 말고 빨리 치워. 둘은 열심히 청소했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수배 중인 2인조 도둑을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숲속 마을에 재치 넘치는 원숭이 키키가 살고 있었어요. 키키는 똑똑했지만 종종 장난과 거짓말로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느 날 키키는 고슴도치 친구를 만났어요. 어디가? 사과를 옮기고 있어. 그런데 그때 고슴도치는 사과를 몇 개 흘렸어요. 키키는 재빨리 사과를 주워서 숨겼어요. 키키야, 나 사과 흘린 것 같은데 혹시 못 봤어? 몰라, 못 봤는데. 이상하다. 글쎄, 난 모른다니까. 키키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원하는 걸 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느꼈죠. 며칠 뒤 마을은 부처님 오신 날 준비로 분주해졌어요. 다들 뭐 하는 거야? 부처님 오신 날 준비하고 있어. 좋은 일을 하면 부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좋은 일? 그럴 필요 있나? 난 머리를 써서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래, 내가 부처님의 사자라고 하면 다들 나에게 잘해주겠지? 키키는 동물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저는 부처님의 특별한 사자로 선택받았어요. 부처님이 직접 제게 말씀하셨어요. 동물들은 다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부처님이 널 선택하셨다고? 그럼 믿는 자에게 행운을, 믿지 않는 자에게 벌을 내리실 거래. 나에게 잘 대하면 너희도 복을 받을 거야. 동물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키키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점점 믿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은 키키에게 선물을 주고 아주 잘해줬어요. 역시 난 똑똑해. 거짓말에 다들 속다니, 바보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들은 키키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키키야, 부처님이 내게 준 가르침은 뭐야? 뭐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지. 나 바빠서 이만. 이런 일이 있었어. 뭐, 너무 수상한데?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해. 동물들은 토토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키키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후 동물들은 키키를 슬며시 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온 것뿐인데. 그 순간 연못이 출렁이며 키키의 얼굴이 비쳤어요. 연못 속 키키의 얼굴은 욕심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얼굴을 하고 있다고? 그때 여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키키야, 네 거짓말은 다른 동물들뿐만 아니라 결국 네 자신까지 속인 셈이란다. 전 거짓말을 하면 더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도 제 곁에 남지 않았어요. 여우님,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야.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거야. 키키는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너희를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대할게. 그날 이후 키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오신 날 키키는 연등을 들고 빛을 바라보며 정직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밝은 길을 비춘다는 걸 깨달았어요. 폭풍우가 치는 날, 다람쥐 부부는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 힘내. 잠시 후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여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지라고 하는 게 어때요? 너무 예쁜 이름이에요. 그때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다람쥐의 둥지가 무너졌어요. 다람쥐 가족은 폭풍우를 피해 도망쳤어요. 하지만 불어난 강에 다람쥐 가족은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안 돼, 지지야. 다음 날 화창하게 맑아진 강가. 엄마 오리는 강가에서 알을 품고 있었어요. 그때 지지가 떠내려왔어요. 불쌍해라, 내가 품어줄게. 며칠 뒤 지지는 눈을 떴어요. 엄마? 엄마라고. 그래, 내가 네 엄마란다. 네 등 뒤에 하트 모양이 있으니 네 이름을 하트로 해야겠구나. 나는 하트야. 잠시 후
아기 오리들이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지는 아기 오리들과 즐겁게 지냈어요. 하지만 항상 자신이 형제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하트야, 같이 수영하자. 하지만 물이 이렇게 차가운데? 이렇게 재밌는데 하트는 이상해. 너무 맛있다. 맛없어. 이걸 어떻게 먹어? 어느 날 지지는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저는 정말 오리가 맞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저만 다르게 생겼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누가 뭐라 해도 넌 오리란다. 다음 날 아기 오리들은 나비를 쫓고 있었어요. 거기 서라. 그때 지지가 날쌔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 나비를 잡았어요. 하지만 다른 오리들은 나무를 탈 수 없었어요. 쟤 오리가 아닌 것 같지 않아? 왜? 우리랑 같이 태어났잖아. 생긴 것도 다르고 우린 나무도 못 타. 달라도 너무 달라. 그 말은 들은 지지는 무척 우울했어요. 난 대체 뭘까? 그날 밤 지지는 둥지를 몰래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어요. 아침이 되고 지지는 아기 토끼를 만났어요.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안녕, 나는 토끼야. 너는? 사실 나는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누군지 찾는 여행을 하고 있어. 너는 강아지일지도 몰라. 강아지? 왜? 너는 갈색 털과 둥근 꼬리가 있어. 내 친구 강아지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넌 강아지가 분명해. 내가 강아지. 지지는 강아지를 만나러 갔어요. 계세요. 여기 강아지가 사나요? 누구세요? 와, 토끼가 말한 대로잖아. 안녕, 너는 강아지야? 나도 강아지인 것 같아. 와, 그럼 우리 둘 다 강아지네. 지지와 강아지는 숲속에서 함께 놀았어요. 우리는 귀여운 강아지들. 예, 강아지들이라니. 강아지는 한 마리잖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둘 다 강아지예요. 하하하, 진짜 웃겨. 넌 진짜 네가 강아지라고 생각해. 바보. 그럼 나는 강아지도 아닌 거야? 난 대체 뭘까? 그때 어디선가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지지는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지지와 똑같이 생긴 동물들이 나타났어요. 나랑 완전 똑같이 생겼잖아. 아저씨는 무슨 동물이에요? 뭐긴 뭐야, 다람쥐지. 별 희한한 애 다 보네. 내가 다람쥐. 야호, 난 다람쥐야. 지지야, 살아있었구나. 네, 전 하트인데요. 등에 하트 무늬, 넌 내 아기 지지가 맞아. 엄마 다람쥐는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내가 오리가 아니라 다람쥐고 하트가 아니라 지지. 내 새끼 너무 보고 싶었어. 진짜 내 엄마.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지는 엄마 오리가 생각났어요. 사실 저를 돌봐주신 엄마 몰래 나왔어요. 오리 엄마를 만나고 올게요. 지지는 다시 오리의 둥지로 돌아갔어요. 지지야, 어디 갔었니? 엄마, 제가 다람쥐인 걸 알았어요. 뭐, 진짜 네 가족을 만난 거니? 네, 제 이름이 지지래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정말 잘 됐구나. 내가 무엇이든 넌 내 아기란다. 맞아, 넌 영원히 우리들의 오리 형제야. 난 가족이 둘이나 있어. 난 정말 행복한 오리 다람쥐야. 어느 날 구구는 창고에서 장난감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아주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상자에는 아주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엄마, 이건 누구 거예요? 글쎄, 할머니 건가? 구구는 할머니를 깨웠어요. 응? 무슨 일이니? 이거 할머니 거예요. 이걸 어디서 찾았니? 이건 내 할아버지의 물건이야. 그럼 엄마의 할머니의 할아버지네요? 으악, 너무 어려워요. 구구에게는 고조 할아버지겠네. 할머니, 걔에게 그런 걸 말해봤자. 구구도 우리 가족인데 뭘. 근데 어떤 물건이 있어요? 구구야, 할머니 주무시게. 내일 이야기하자. 네, 알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구구는 잠이 들었어요. 뭐야, 여긴 어디지? 엄마, 무서워요. 응, 웬캐가. 안녕, 누렁아, 길을 잃었니? 저는 구구예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갈 곳이 없니? 일단 나와 함께 갈래? 구구는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다 왔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인쇄소란다. 난 여기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 김씨, 그건 웬 개인가? 이 녀석이 길을 잃은 것 같아서 일단 데려왔습니다. 당분간만 있게 해주세요. 뭐라도 할게요. 하하하, 그 작은 발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좋다. 잘 지내보자. 구구는 열심히 인쇄소의 일을 도왔어요. 아참, 구구야, 저쪽도 청소해줄래? 네, 맡겨만 주세요. 구구는 수상한 장소를 발견했어요. 여긴 뭐 하는 곳일까? 천막을 걷으니 문이 나왔어요. 들어가 볼까? 구구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태극기가 인쇄되고 있었어요. 와, 태극기가 엄청 많네. 거기 누구야? 구구는 실수로 태극기에 발자국을 찍었어요. 아야야, 하, 귀여운 발자국을 남겼구나. 죄송해요. 괜찮아. 이건 너에게 줄게. 무슨 일 있어? 구구가 여길 구경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 귀여운 녀석. 그런데 왜 여기 숨어서 태극기를 만들어요? 구구야, 이 나라는 지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어. 우리말도 글도 마음대로 쓸 수 없어. 태극기도 금지됐지. 내일 3월 1일 사람들은 거리로 나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거야. 저도 도울래요. 넌 참 용감하구나. 하지만 밖은 위험하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구구는 직원들을 도와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다음 날 3월 1일이 되었어요. 아저씨와 구구는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구구야, 우리는 잠시 후 만세를 외칠 거야. 거긴 너희들 뭐하고 있지?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내 놈들 지금 뭐 하냐고 물었다. 다들 도망가세요. 너희들 거기서. 구구는 순사의 다리를 물어뜯었어요. 안 돼, 구구야. 아저씨, 성공하세요. 넌 참 용감하구나. 나 죽었나? 정말 이상한 꿈이었어. 흐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가, 마침 잘 왔다. 상자에 할아버지가 사용한 태극기가 있었어. 이 태극기는 분명... 아니야, 그건 꿈인데. 여기 신문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있단다. 아저씨, 성공하셨구나.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퍼릉별 작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보성사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어요. 보성사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준비하며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곳이에요. 일제강점기로 인해 조선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겼지만 용감한 분들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몰래 만들어 퍼뜨렸어요. 하지만 일본 경찰이 보성사를 급습해 직원들을 체포했어요. 보성사는 문을 닫았지만 독립선언서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현재 우리는 자유롭게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긴 시간 용감하게 싸운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3.1운동과 독립운동가들의 용기를 기억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에요. 친구들은 선생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커다란 계획을 세웠어요. 평범한 건 안 돼. 전설적인 감동 파티를 할 거야. 작년에도 그러다가 선생님 응급실 실려가셨잖아. 그래, 이번엔 무난한 걸로 하자. 안 돼. 올해도 강력하게 간다. 어휴, 널 누가 말려. 친구들은 다 함께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꽃비 내리기. 두 번째, 감동의 노래. 세 번째, 선생님 얼굴 케이크. 마지막은 바로 깜짝 폭죽쇼를 할 거야. 폭죽 위험할 것 같은데. 성공하면 감동, 실패하면 부모님 호출 아닙니까? 다들 구구 한번 믿어봐. 친구들은 파티 준비를 시작했어요. 야야, 선생님 오신다. 드디어 선생님이 문을 여시고 꽃잎들이 펑! 일 줄 알았지만 선생님을 담긴 건 종이 조각과 먼지들이었어요. 얘들아, 이게 뭐니? 야, 꽃잎이라며.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하니까. 뭐, 그럼 나무한테는 안 미안해. 종이도 나무로 만드는데. 그건 그렇네.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자. 친구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
우승에 은혜. 혼자 콘서트 하지 마. 그만해. 선생님 기절하시겠어. 으악, 선생님. 저혈당 케이크 가져와.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자자, 선생님, 이걸 보세요. 선생님을 위한 케이크예요. 오, 아주 잘 만들었구나. 그럼 먹어볼까? 뭐야? 뭘 넣은 거야? 초콜릿 바나나, 그리고 고추장 김치, 한국적 감성을 더했어요. 그럼 그렇지. 다음 클라이맥스, 폭죽 시간이다. 뭘 한다고? 진짜 할 거야? 망했다. 너희들 청소 다 해놓고 가. 청소 엔딩이라니. 친구들은 열심히 청소했어요. 야, 너 때문에 청소하잖아. 하지만 감동은 확실했죠? 감동이 아니라 공포겠지. 청소를 끝낸 아이들은 고민했어요. 이번엔 진짜 감동을 드리자. 폭죽 한 번 더. 넌 이따다. 히잉. 친구들은 정성껏 손편지를 썼어요. 아이고, 얘들아. 눈물이 다 나네. 드디어 선생님이 감동받으셨다. 하하, 이제 파티가 끝났다는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 난다. 선생님, 농담이시죠? 난 농담을 모르는 새란다. 숲속나라 작은 오두막. 토끼 부녀가 살고 있었어요. 아빠, 별이 엄청 예뻐요. 하지만 아빠 토끼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 네 목소리만으로도 별이 느껴지는구나. 아빠, 별을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아쉽죠? 아니란다. 비록 난 눈으로 별을 볼 순 없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단다. 마음으로 별을 본다고? 난 잘 모르겠어. 아빠가 별을 만져볼 수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저거다. 저걸 찾아서 아빠에게 선물할 거야. 토토는 아빠에게 반짝이는 별을 선물하기 위해 별똥별을 찾으러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밤의 숲길을 너무나도 어두웠어요. 이쪽이 맞나? 어두워서 모르겠어. 어떻게 길을 잃어버렸어. 그때 작은 빛들이 토토의 주변을 감쌌어요. 와, 예쁘다. 별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 안녕, 너 길을 잃은 거야? 나는 별똥별을 찾으러 가고 있어. 어디 있는지 알아? 떨어진 별, 우리가 길을 알려줄게. 반딧불이의 도움으로 토토는 별똥별이 떨어진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나는 낮에 너희를 본 적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우리는 낮에도 빛나고 있어. 하지만 어두워져야 비로소 보일 뿐이야. 보이지 않아도 계속 빛나고 있었구나. 아, 아빠도 별을 눈으로 볼 순 없지만 항상 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구나. 토토는 더 이상 별똥별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아빠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으니까요. 토토는 집으로 향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나뭇잎은 사각거리며 속삭였어요. 이제 알겠어.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는 걸. 잠시 후 토토의 집. 토토야, 어디 갔었니? 사실은 별똥별을 찾으러 갔었어요. 아빠도 별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별을 찾았니? 아니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꼭 눈으로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는 걸요. 배고픈 늑대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아, 배고파 죽겠네. 왠지 오늘은 삼겹살이 땡기는디. 늑대는 멀리 마을을 발견하고 걸어갔어요. 마을 입구에는 이상한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면 벼락을 맞는다고? 어이가 없네. 늑대는 첫 번째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첫 번째 집 계시는가? 누구세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디 길 좀 가르쳐주겠는가? 그 순간 갑자기 늑대의 머리 위로 벼락이 내리쳤어요.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집에 왜 온 거죠? 진짜 벼락 맞자뇨? 아니요, 이건 우연일겨. 아니, 진짜 길을 잃어버려. 그러자 또 다시 벼락이 쳤어요. 거짓말쟁이. 조롱돼지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깟 초가집 내 입기만 방이면 다 날아가지. 일단 밥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찾아와야 쓰겠구먼.
늑대는 다음 집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계시는가? 누구세요? 양고기도 괜찮지. 오히려 좋아. 아이쿠,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디. 불쌍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러자 늑대의 머리 위로 먹구름이 생기더니 물벼락이 쏟아졌어요. 벼락이기만 하면 다 되는겨? 당신 거짓말한 거야? 난 거짓말쟁이랑 말 안 해요. 양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평소 같으면 주먹 한 방이면 되는디. 됐다. 다음 집으로 가자. 힘이 빠진 늑대는 다음 집으로 향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이게 뭔 냄새요? 늑대는 냄새가 나는 곳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려 있다니 운이 좋은디? 늑대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누구세요? 맛있는 냄새가 나서 그만. 근데 이게 뭔 냄새요? 새소스튜요 드실래요? 일단 배를 채우고 후식은 너다. 그나저나 몸이 젖었네요. 이걸 덮으세요. 뭐요? 왜 이렇게 잘해줘? 이건 또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좀 더 먹을 수 있는가? 얼마든지요. 늑대는 아주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부르고 따뜻하고 너무 좋아. 어느덧 늑대는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늑대님, 일어나세요. 응? 내가 언제 잠든 거요? 아침 준비가 다 됐어요. 늑대는 괜히 미안해졌어요. 저기, 사실 난 널 잡아먹으려고 했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한테 밥 해주고 재워준겨? 늑대님이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배고픈 건 제가 아니니까요. 고마워. 이 은혜는 절대 안 잊을겨. 결심했어. 난 이제 채식만 할 거요. 이후 늑대는 흑돼지와 함께 채소밭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아침부터 구구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린이가 왕이에요. 어린이가 왕? 엄마. 무슨 일이야? 오늘 어린이가 왕이에요? TV에서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왕이라는데. 그래, 오늘 네가 왕해라. 와, 오늘 내가 왕. 형아,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왜 그래?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오늘은 어린이가 왕이래. 하지만 우리 집에 어린이는 둘이지. 귀찮아. 그냥 네가 왕해. 내가 왕. 으아, 그럼 형은 이제 신하야. 그래, 왕님, 뭘 할까요? 왕은 궁궐이 있어야지. 궁궐을 짓자. 구구와 피피는 궁궐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무너져 버렸어요. 내 궁궐이. 하지만 왕은 좌절하지 않아. 또 뭐하지? 계속 할 거야? 그래, 신하 피피, 과자를 가져와라. 여기 과자 대령이요. 근데 재미없어. 언제까지 해? 아참, 신하 피피, 망토를 대령해라. 왕이라면 망토가 있어야지. 이제 왕이 직접 가져오면 안 돼. 난 왕이잖아. 왕은 아무것도 안 해. 피피는 담요를 가져왔어요. 모두들 멋진 구구왕을 따라라. 노잼이야, 난 나갈래. 피피는 나가버렸어요. 왕은 신하가 필요한데. 다른 신하를 찾아야겠어. 엄마. 또 왜? 엄마가 내 신하해. 그래, 좋아. 왕은 나라 돌보는 법을 배워야지. 이리 와, 공부하자. 아니, 공부 싫어. 아빠가 신하해. 아빠. 응? 신하? 난 왕인데 공부 말고 다른 거 할래. 좋아, 체력은 곧 국력이지. 팔굽혀펴기 실시. 으악, 아빠도 싫어. 구구는 좌절했어요. 왕이 이런 거였다니. 왕 때려치워. 이제 뭐하지? 혼자 놀아야 하나? 야, 나가서 놀자. 구구와 피피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최고의 왕국은 놀이터였어. 잠시 후 아이들은 집에 돌아왔어요. 잘 놀다 왔어? 짜잔, 어린이날 선물. 아이들은 아주 기뻐했어요. 와, 게임기. 근데 왕에게 게임기가 필요하나? 왕은 게임할 시간도 없는 거 아냐? 아니, 나 이제 왕 안 할 거야. 우리 폐하께서 너무 빨리 퇴위하시는 거 아닌가요? 왕보다 평범한 어린이가 더 좋아. 그래, 왕 노릇이 쉬운 게 아니라고. 구구는 달력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올해도 2월만 짧잖아? 이건 아니지. 2월이 차별받고 있어. 구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우마법사를 찾아갔어요. 마법사님, 차별받는 2월을 도와주세요. 차별? 그게 무슨 말이야? 항상 2월만 짧아요. 이건 차별이에요. 하하,
그건 원래 그런 건데. 네, 왜요? 2월이 불쌍해요. 2월을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따질 거예요. 그럼 왜 2월이 짧아졌는지 직접 확인해봐. 마법사는 지팡이를 흔들었어요. 그러자 마법의 시계가 나타났어요. 그럼 잘 다녀와. 마법의 시계가 번쩍였어요. 구구는 다른 세계로 왔어요. 아야, 여기가 어디지? 오, 하늘에서 떨어진 강아지라니.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예요? 그리고 아저씨는 누구예요? 무엄하다. 황제에게 감히?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괜찮네. 여긴 로마야. 나는 누마란다. 아저씨가 달력을 만들었어요. 달력은 이미 있고 나는 지금 그걸 수정 중이야. 어떻게 해요? 1년을 12개월로 하고 싶어. 한 달은 30일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도 날짜가 안 맞아. 혹시 좋은 생각이 있니? 30일을 넣으면 되잖아요. 뭐? 안 돼. 짝수는 안 돼. 네? 대체 왜요? 여기선 짝수가 불길한 수란다. 폐하, 마지막 달인 2월만 날짜를 줄이는 건 어떻사옵니까? 그거 좋구나. 그렇게 하자. 헐, 2월이 그래서 짧아진 거였어? 그때 또다시 마법의 시계가 번쩍였어요. 아이고, 여긴 또 어디야? 하늘에서 개가 신의 사자인가? 아니요, 전 미래에서 왔어요. 2월이 왜 줄어들었는지 궁금해서요. 하지만 2월은 내가 줄인 게 아닌데? 알아요. 루마 황제님이 줄였어요. 아, 황제님이 2월을 늘려주시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나는 달력을 수정 중이었단다. 왜요? 밖을 보렴. 날짜는 봄인데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단다. 그럼 이참에 2월을 늘리는 건 어때요? 그때 갑자기 달력이 나타났어요.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아, 미래에서 온 게 말하는 달력에. 이건 또 무슨 신의 계시란 말인가? 신의 계시는 무슨? 난 너희가 2월을 늘리는 걸 막으러 왔다. 왜? 너 혼자 날짜가 적잖아. 억울하지 않아? 그건 네 생각이고 난 지금이 좋다고. 이유가 뭐야? 나 혼자 날짜가 짧으니까 내가 돋보이잖아. 저기, 근데 2월을 늘리긴 해야 할 것 같다만. 뭐? 안 돼. 대신 딱 4년에 한 번만. 좋아, 받아들이지. 결국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어이, 강아지. 네가 날 생각해준 건 고마워. 하지만 난 내 모습 그대로가 좋아. 또 다시 마법의 시계가 번쩍였어요. 아야, 이제 돌아온 건가? 구구야, 시간여행은 어땠어? 2월을 길게 만들고 싶었는데 2월은 자기가 짧은 게 좋대요. 그래, 중요한 건 스스로 만족하는 거지. 저도 2월처럼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그건 네 자신이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럼 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강아지예요. 왜냐하면 나는 짱 귀여우니까. 12월 31일 이데였어요. 마을의 탑에는 시간의 종이 있어요. 매년 새해가 되면 시간의 종이 울려요. 12시가 되기 전 모두들 탑을 향해 소리쳤어요. 5, 4, 3, 2, 1. 하지만 탑은 조용했어요. 모두들 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종이 없어. 누가 종을 훔쳐갔다. 시간의 종을 찾지 못하면 새해는 오지 않아. 제가 종을 찾아올게요. 구구는 탑 주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구구는 발자국을 따라 마을 밖으로 향했어요. 구구는 어느덧 숲속에 다다랐어요. 그때였어요. 누구야? 구구는 정체 모를 그림자를 쫓아갔어요. 이윽고 어두운 동굴이 나왔어요. 구구는 동굴로 들어갔어요. 동굴에는 아까 본 검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넌 누구야? 정체를 밝혀. 내가 누구냐고? 흐흐. 그림자는 망토를 벗었어요. 아니에, 너는. 구구와 똑같이 생긴 강아지가 있었어요. 난 너의 그림자, 그리고 내가 종을 훔쳤지. 대체 왜? 이유가 뭐야? 넌 매일 소원을 빌었지. 지금 너무 행복해.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라고. 그래서 종을 훔쳤지. 하지만 힘든 일이 있더라도 모두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 시간이 흐르니까 행복도 찾아오는 거야. 구구는 그림자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림자와 구구는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그림자는 쓰러졌어요. 그림자는 고통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이대로 사라질 수 없어. 시간이 멈춰야만 행복이 영원할 수 있는데. 그림자는 모래바람이 되어 사라졌어요.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 종이 남았어요. 구구는 종을 가지고 마을로 향했어요.
마을에 도착한 구구는 종을 흔들었어요. 그러자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진짜 행복은 모두와 함께하는 지금이야. 옛날 숲속 어느 마을에 아기 강아지 피피와 구구가 살고 있었어요. 구구는 매일 엄마를 도와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피피는 구구에게 모든 일을 떠맡겼죠. 그리고 구구의 밥도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매일 뒹굴거렸어요. 구구는 피피의 목까지 청소를 하고 간식도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구구에게 심부름을 부탁했어요. 이걸 마을 끝에 사는 토끼도령에게 전해주고 오렴. 구구는 보따리를 들고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왠지 보따리는 너무 무거웠어요. 이상하다. 이 보따리가 이렇게 무거웠나? 사실 보따리가 무거워진 것에는 비밀이 있었어요. 피피가 보따리에 못된 장난을 쳤기 때문이죠. 구구는 힘겹게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여우요정이 나타났어요. 안녕. 우와, 여우요정님. 여우요정은 착한 동물을 도와준다는 전설의 동물이에요. 나는 평소에 네 모습을 지켜보았단다. 자, 이건 내 선물이야. 여우요정은 마법을 부렸어요. 그러자 구구의 보따리가 가벼워졌어요. 구구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이 모습을 피피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멋지다. 나도 여우요정을 만나고 싶어. 피피는 일부러 넘어졌어요. 으앙, 너무 아파. 누가 나를 도와줘. 그러자 여우요정이 나타났어요. 여우요정님, 저를 도와주세요. 피피야, 나는 평소에 널 지켜보고 있었단다. 너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줄게. 피피는 신난 얼굴로 보따리를 풀었어요. 그러자 벌레가 쏟아져 나왔어요. 피피는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여우요정님, 왜 저에게 이런 걸 주시는 거죠? 넌 평소에 친구를 괴롭혔지. 그래서 벌을 주는 거야. 그 무렵 구구는 토끼도령의 집에 도착했어요. 구구야, 어서 오렴. 안녕하세요. 엄마가 이것을 전해주라 하셨어요. 정말 고맙구나. 자, 이 쿠키는 수고비란다. 와, 감사합니다. 구구는 집으로 향했어요. 어느덧 마을에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구구는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도령님이 쿠키를 주셨어요. 착한 내 아기 정말 장하다. 그 모습을 피피가 부러워하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피피 앞에 여우요정이 나타났어요. 여우요정. 진실된 사과를 하렴. 그럼 너에게도 행복이 찾아올 거야. 저기 구구야, 그동안 미안했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구구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피피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피피와 구구는 함께 청소를 했어요. 음식도 나누어 먹었어요. 피피는 전보다 훨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예쁜 내 아기들 언제나 고마워. 착한 마음은 결국 행복을 가져다 준답니다. 펭귄 마을의 바다는 언제나 물고기로 가득했지만 요즘 들어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식량 창고가 텅텅 비었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이거 큰일인걸. 곧 탐사대가 올 거야. 기다려보자. 잠시 후 탐사대가 돌아왔어요. 이번에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 이것 봐. 그물 때문에 헤엄치기도 힘들었어. 쓰레기가 너무 많아. 또, 이걸 어떡하면 좋지? 그럼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면 되잖아요. 안 돼. 저걸 어느 세월에 다 치워. 치운다고 물고기가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 그럴 시간에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게 나아.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쓰레기를 치워봐요. 페니야,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펭귄들은 페니의 말을 무시했어요. 나 혼자라도 하겠어. 페니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디 보자, 쓰레기가.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와주세요. 페니는 아기 물범을 구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그물에 걸리네요. 그럼 더 이상 걸리지 않게 같이 치워볼래? 좋아요. 우리 같이 해봐요. 페니와 아기 물범은 매일매일 바닷속을 청소했어요. 그러자 바다가 깨끗해지고 물고기들이 돌아왔어요. 와, 우리가 해냈어. 페니는 이 사실을 다른 펭귄들에게 알렸어요. 물고기가 돌아왔다고? 어디 보자. 와, 정말이네. 페니야, 네 말이 맞았어. 정말 장하다.
여러분, 이 아기 펭귄이 큰일을 해냈습니다. 펭귄들은 아주 환호했어요. 우리의 바다가 영원히 깨끗하길. 옛날 어느 마을, 시바견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인 피피는 욕심이 많고 심술궂었지만 동생인 구구는 착하고 성실했어요. 피피는 동생의 돈을 모두 빼앗았어요. 그리고 아주 넓은 집에 살았어요. 반면 구구는 낡은 집에 살았어요. 어느 날 구구는 울고 있는 참새를 발견했어요. 참새야, 무슨 일이니? 날개를 다쳤어요. 너무 아파요. 구구는 참새를 치료하고 정성껏 돌봐주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참새는 건강을 회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참새는 펄펄 날아갔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참새가 구구를 찾아왔어요. 와, 참새야, 잘 지냈니? 그때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건 제 선물이에요. 구구는 참새가 준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었어요. 구구는 열매를 잘랐어요. 그러자 금은 보화가 쏟아졌어요. 구구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한편 피피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있자뇨, 자네 동생이 허벌나게 부자가 됐다는디? 참새가 씨앗을 줬랴? 피피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참새를 잡아야겠어. 피피는 강제로 참새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참새를 가두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부자가 되는 씨앗 어딨어? 말해. 제가 꼭 가지고 올게요. 절 풀어주세요. 좋아, 가져오지 않으면 널 꼭 찾아서 가만두지 않겠어. 잠시 후 참새는 씨앗을 물고 왔어요. 피피는 씨앗을 심었어요. 며칠 후 씨앗은 열매를 맺었어요. 피피는 열매를 잘랐어요. 그러자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나왔어요. 저게 뭐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못된 아이에겐 벌을 줘야지. 도깨비는 피피의 집을 부수고 모든 재물을 빼앗았어요. 피피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피피는 무너진 집을 보고 매일 울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구구는 피피의 집으로 향했어요. 형, 괜찮아? 난 다 끝났어. 이제 어떡하지? 내가 도와줄게. 자, 어서 일어나. 정말 고마워.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구구와 피피는 함께 무너진 집을 고쳤어요. 참새야, 널 괴롭혀서 정말 미안해. 그래, 네 사과를 받아줄게. 그 이후로 피피는 욕심을 버리고 착하게 살았답니다.